여러분 혹시 황하나라는 이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벌써 햇수로 재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했던 반성, 그 반성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오하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원복지소 직원분들 그 실형은 피하셨는데 재판 유가돼서 한 말씀만 더 해주신다고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반성합니다. 항소는 안 죄송합니다. 하실 건가요? 네, 안 합니다. 참 저 장면 때 여러분도 지금 보셨지만 참 여러 가지 갸우뚱 장면도 많았습니다. 수원구치소 관계자분한테 갑자기 인터뷰 도중에 돌고 나서 아유 수원구치소 관계자분께도 누가 보면 엄청 예의 바른 줄 알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금 저 때에는 반성하고 선행하고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랬다면은 오늘 저희가 다루지 않았겠죠. 저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저 때가 황하나 씨가 2019년도에 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지인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서 아하. 2019년 11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네.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2020년 8월에 지인들과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다시 받고 있고요. 아하. 이러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상황입니다. 아하. 최근에 다시 구속됐다. 요즘은 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은 지금 조금 전에 그 사과를 하고 나서 네.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면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건 집행을 유예해 주는 거지 봐주는 게 아니거든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네. 이제 집행유예 가지고 이 마약을 다시 또 투약했다는 게 나중에 이제 법으로 확인이 되면 이건 집행유예도 취소돼서 1년도 살아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굉장히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마약 범죄 그때 끊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뭐 명백하게 혐의만 인정되면 구속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도 황하나 씨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죄질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황하나 씨가 재작년에 마약 투약 당시 뭔가 횡설수설하는 그 모습 영상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데 이번에 또 마약을 언급하는 녹취까지 공개됐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은 좋겠단다 막 이렇게 보이고 두꺼비는 두꺼비 VIP 아니 눈꽃 내가 너네 집 가서 맞았던 눈꽃 내가 훔친 거 있어 그거야. 진짜 그게 좋아? 좋아. 그 미쳤어 그 눈꽃. 지금 저 영상과 이 녹음된 대화만 얼핏 들어봐도 오윤성 교수님 중독 상태가 혹시 어느 정도라는 게 좀 감지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이미 이성을 상실했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뭐 속된 말로 이게 우리가 뭐 뽕쟁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것이 논리도 없고 좀 이렇게 느슨하면서 길게 늘어지는 그런 것들인데요. 네. 사실 저 마약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례 중에 하나는 한 30년 정도 마약 사범을 담당을 했었던 그 수사를 했던 사람이 나중에 본인이 마약 중독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마약을 맞는 순간에는 네. 이미 그 사람은 바로 원래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하. 그런데요. 지금 구속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번 일로요. 그런데 재작년처럼 구치소에서 나올 때처럼 고개 꼿꼿이 들고 인터뷰에 응했을까요? 그 얘기, 그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마약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씨, 지인분들 협박하시면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해요. 손주 내일한테 마약했다는 진술 강요한 적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시겠죠? 이게 재작년에 수원구치소에서 나올 때 아주 당당하게 수원구치소 관계자도 챙기던 황하나 맞아? 동일인 맞아? 하실 텐데
그런데요, 장혜찬 평론가님, 조금 전에 기자들이 이 속사포 질문할 때 협박한 거 인정을 누구를 협박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네. 제가 최대한 한번 간결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이 황하나의 마약 투약 혐의를 증거를 진술해 줄 수 있는 핵심 증인이 2명이 있습니다. 아하. 그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남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었던 오모 씨. 그런데 지난달 본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현재는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남편 오모 씨의 친구 남모 씨가 있는데 네. 황하나와도 지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아하.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조직원이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세상에. 근데 이 남모 씨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극단적 선택으로 현재 중태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웬일이래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증인 2사람 모두 극단적 선택으로 한 사람은 사망했고 한 사람은 현재 중태에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해 9월 이 황하나와 같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조사를 받은 오 씨. 그 당시에는 이제 혼인신고 전이라 남자친구였다고 하는데요. 아하. 그때 황하나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본인이 몰래 이 마약 주사를 놓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0월에 이 황하나 오 씨가 혼인 신고를 했고요. 아하. 그리고 또 2달이 지난 12월 22일 오 씨의 사망 이틀 전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를 찾아서요. 이전에 했던 진술 황하나의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을 했다면서 그러니까 내가 잘 때 놔준 것이라 했던 진술이 황하나의 부탁 때문에 한 거짓 진술이었다고 용산경찰서에서 일부 내용을 번복하고 네. 그로부터 이틀 뒤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또 유서에는 황하나를 본인이 마약에 끌어들여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경찰 진술 그리고 유서마다 이 남편 오 씨의 말이 자꾸 번복되고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앞서 기자가 이 황하나에게 협박했냐 물어본 것은 이 남편과 지인 남모 씨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있느냐는 그 부분을 물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이런 의혹에 대해서 황하나 씨는 어떤 입장일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일단은 남편인 오모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또 한 명 진술해줄 친구 남모 씨 같은 경우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의식불명이니까 야, 이거 혹시 증인이나 뭐 목격자 등이 없어서 이거 혹시 문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거 그래요? 신고한 사람인데요. 네. 이 아마도 일단 추정컨대 황 씨 남편 오모 씨 등과의 지인인 거 관계인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이제 아까 진술을 번복을 다시 했잖아요. 네. 거짓 진술했다고. 그 이틀 전에 이 남편 오모 씨가 황하나 씨한테 이제 자백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황하나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지금 머리카락 뽑아도 하나도 안 나와요. 네. 나 이제 안 걸리니까 네. 난 자백할 수 없어.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그런 증언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황하나 씨를 신고했던 사람의 그 진술을 보면 오윤성 교수님, 당시에 지난해 12월 20일 신고한 날입니다. 그때 실제로 봤는데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일까요? 황하나의 눈썹이 거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마약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에 출두를 하기 전에 하는 아주 그 의례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머리를 염색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3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모근에서 이 마약 성분이 나오는 것을 이제 미리 예방을 하는데 특히 이제 사실 이 눈썹 부위 같은 경우는 염색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아예 밀어버리고 나중에 눈썹을 그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눈썹 자체를 갖다 채취할 수 없도록끔 사전에 그런 어떤 수사기관 출두에 대비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단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렇다면 형이 가중될 수 있고 죄가 더 무거울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동일 정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형량이 상향될 수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면 기존에 있는 집행유예도 취소돼서 그 부분까지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요. 또 거기다 더 나아가서 아까 지금은 극단적인 선택은 없지만 전 남편이었던 오모 씨 같은 경우에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면 그것까지 추가된다면 뭐 중형을 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황하나라는 사람이요. 지금 마약 관련 혐의만 이번에 또 받는 게 아니라요. 다른 혐의도 받고 있죠. 최단비 변호사님. 네, 마약 이외에 절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절도 혐의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지난해 11월에 지인의 명품 의류를 훔쳐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했다. 이러한 혐의인데요. 네. 현재 이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황하나 씨를 언급할 때마다 맨 처음에 거의 수십억 격으로 붙은 게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매번 이런 게 붙었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혹시 남양유업 측은 입장을 안 내놓고 있습니까? 장현찬 평론가님. 네, 참다 못한 남양유업이 지난 6일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아하. 여기서 보면 황하나 씨는 물론 그 황하나 씨의 일가족 누구도 남양유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경영 활동과도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네. 이 황하나 씨가 이미 돌아가신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양유업 이름까지 연관되어서 혼란과 심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또한 이번 같은 문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강력하게 처벌되기를 바란다는 아주 강한 메시지까지 담았는데 네. 사실 그동안 황하나 씨 논란이 오르내릴 때마다 남양유업 이름이 노출되면 이 남양유업 회사 직원이나 가맹점주 같은 경우는 아무 잘못도 없이 피해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하, 피해를 받아야 되는 그러네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입장문 이후로 좀 명백하게 선이 그어져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로 치면 아직 창창한 황하나 씨가 한때 잘못된 판단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이 구렁텅이를 계속 전전하는 게 분노도 치밀지만 정말 연민도 느껴집니다. 법의 심판을 달게 수사 끝에 달게 받기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